클로징 벨라이브 반갑습니다. 12월 19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외국인은 팔았네 또.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삽니다. 900억? 이걸 안 돼. 선물에서도 사요. 이러면 안 돼. 외국인은 4,100억 코스피에서 좀 팔고 있네요. 네. 하지만 0.9% 상승 4,030. BOJ가 또 결정이 됐죠. 네. 금리 인상 후 장기금리 2% 돌파했다. 10년물 금리 2%대로 상승해서 19년 만에 2006년 이후로 처음으로 장기금리가 2%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그럼 0.75 이렇게 됐고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요일은 무난하게 이렇게 0.9 이렇게 올라서 4,030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지금 뭐 연말로 가면서 나올 재료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네. 재료들로 쿠킹이 되는 건지 그게 이제 중요한데 두 분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아저씨 김장현 본부장님, 범성공자 장우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행 언제 사노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언제 사? 다 나왔잖아. 다 나왔는데. 다 나왔으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카라님이 시장에 돈이 모자랍니다. 민주님이 딱 3조만 투자해 주시죠. 네. 3조 좀 적지 않아요?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자님? 이제 나올 것 다 나왔잖아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숨기지 말고. 난 숨긴 적이 없는데 뭘 숨겼나요 지금? 말해봐요. 언제 뭘 사야 되는지. 언제 뭘 사야 되냐고요? 네. 근데 어제부터 분할 매수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뭐 시장이 여기서 무조건 급등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면 대충 뭔가 눈치 게임 했던 것들이 대충 끝나가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슬슬 산다. 네. 근데 뭐 이따가도 물어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은 계속 변동성이 너무 나와서 그런 약간 재료 소멸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 좋은 분위기 이런 게 좀 안 먹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장에서 뭐 가자, 뭐 갈 겁니다, 무조건 달릴 겁니다, 뭐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코인 시장이 계속 이제 유동성의 어떤 척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코인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해해요. 네. 유동성이라는 것에 일단 한 방 맞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동성이 완연하게 막 풀리는 모습도 없고 하니까 불안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시장의 기회는 아예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불안이 기회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불안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대미모님께서 코인 얘기 좀 하지 마. 코인 얘기 좀. 나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 형이 설명해 줘. 내가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히니까. 코인 얘기를 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자산들을 얘기를 할 때 보면 금이라고 우리가 금 투자할 때 보면 금이라고 하는 것도 실물 금이 있고 수요가 있죠. 그걸로 뭔가를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산업적 부가가치를 부과해서 뭔가 생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배당도 얻을 수 있고 기업의 실적이라고 하는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뭔가 자산 중에서 진짜 유일하게 유동성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내재 가치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내재 가치라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유동성만 보고 투자하는데 이게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고 그래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반대로 시장의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 비트코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단순히 유동성만 보면 비트코인만 가지고 유동성의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 은, 동,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나름의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노이즈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렇죠. 근데 오로지 유동성이라는 척도를 보기 위해서라면 비트코인을 보는 게 맞다. 근데 이 형이 화가 많이 났어. 지금 계속해서 질문 올리고 있는데, 네. 야, 미국 방송 봐라. 코인이랑 주식 같이 섞어서 얘기 안 한다. 왜 우리만 코인 타령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미국 주식 방송을 안 봐서 모르겠네요. 네. 그 어떤 전문가분들께 말씀하실지 적절한 모르겠지만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그 미국 주식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나라 사실은 우리나라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자생력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 떨어지면 같이 얻어맞고 중국 주식 떨어지면 같이 얻어맞고 그다음에 뭐 일본에서 금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 같이 영향받고 코인 떨어지면 같이 영향받고 우리나라 약간 그런 그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뭐 지네 나스닥 그대로 뭐 잘 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데 뭐 얘기를 할 게 뭐 있겠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내재적인 성향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공자님? 그렇게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근데 미국 시장도 코인 전혀 참조 안 한다라고 하기에는 코인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테마주도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걸 맞춰본다고 한다면 미국의 어떤 빅테크나 어떤 대장주 성격보다는 테마주 성격에서 비트코인과 맞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따라가는 건 테마주 쪽으로 오히려 또 동행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긍정희님은 네. 진행자가 다 들어주지 말고 좀 잘라라. 예. 말씀하시는.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하나로 저기 합의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유동성을 보려면 비트코인을 봐야 한다. 이렇게 이것도 또 내 정리하면 될것 맘대로 같아요. 딱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왜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진행자니까 내가 딱 소신을 가지고 결정해야지. 네 맘대로 또 다 하려 그런다.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화 안 났어요. 아니 근데 전 좀 답답한 게 답답해. 비트코인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거 뭐랑 똑같냐면 환율 얘기 그만해라랑 똑같은 거야. 환율 얘기 좀 그만해. 외국인 수급이랑 상관도 없는데 맨날 환율 뭐 1,500원 간다 나라방 간다 그거 좀 그만해. 아니 매크로에서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변동성인데 이거 보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게.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얘기 안 하던데 우리나라 시장 왜 이 얘기해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오늘 다들 화가 많으시네요. 말을 집중해갖고.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네. 교양 있게. 어. 이분은 이제 또 교양 있으신. 맞아. 네. 캐릭터 잡으셨잖아요. 캐릭터 어제. 확실히 말을 천천히 하기로 예, 마음 먹었습니다. 부드럽고 네. 교양 있지만 약간 강단 있게. 약간 성시경처럼. 성시경처럼. 네. 머리는 약간 서른도 씨처럼 지금 머리는 지금 손을 못해서 트로트 바로 직전에 한경에 다녀왔고 한경 다녀오셨구나. 이게 한경과 매경과 머니투데이하고 네. SBS하고 다 달라. 달라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냥 받아주는 대로. 한경은 좀 서른도 스타일로. 여기 평균 연령이 80대이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한경 네. 스타일로. 예. 오늘 어떻게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 김장일 본부장님? 이 정도면은 코스닥이 그 활성화 정책 그 기대감 때문에 한때 마이너스 갈 뻔하다가 뭐 둘 다 마찬가지지만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코스피에 더 몰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료들이 몇 개 있었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몇 개 있었고 하이닉스 잘 갔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오케이다. 발판을 잡았다. 산타랠리 직전 약간의 혹시라도 가능성을 저는 한 40% 봤는데 한 52% 또 올라갔네요. 네, 조금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는 마이크론하고 그걸 아침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라클이 엄청 빠졌잖아요. 네. 근데 오늘 시간 외에서 5% 올랐어요. 어. 이거 약간 애매한데 오라클의 회장하고 트럼프가 하고 엄청 친하거든요. 트럼프 엄청 지원하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틱톡을 오라클이 주는 것 같아요. 레리 그 아저씨한테. 그러면서 살린다는 얘기했어요. 이게 냅두면 큰일 난다.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올랐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다음에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구나. 물론 잘 나가는 마이크로는 이제 기세를 잡았고 그러면 한국도 조금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투경 때문에 억눌렸는데 24일날 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더 갈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오더도 받으면 조금 다시 꿈틀거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다는 게 뭐 4,200, 300 간다는 게 아니고 4,0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혹시 끝에 와서 조금 더 오르고 끝날까? 이런 희망을 조금 가져봅니다. 이 정도. 그럼 김정일 본부장님이 강하게 스트롱 바이를 외치지 못하는 그 남은 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그거는 강하게 그러면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오늘 오전에 저랑 같이 했구나. 네, 저랑 같이 하셨어요. 예, 저도 헷갈립니다. 예. 예.
코스피 전망 이거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뭐 여러 군데서 자꾸 물어볼 수 있어서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나요? 네. 네. 해도 되나요? 네. 갑자기 예. 잠깐 멈출까요? 저분 나가실 때까지. 아니 몰라서 텐션을 저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당하신 것 같은데. 잠깐 PD님이 카메라를 조정하러 들어오셨어서 예. 일단- 이거 뭔가요? 코스피 전망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많아서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그렇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내 의견이니까 4,430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천. 430. 430? 네. 올해요? 10일 아니요. 정도 남았는데? 내년 상반기 코스피. 내년 내년 상반기 상반기. 4,400. 갑자기 실망하는 그런 아쉽다. 느낌. 짜시다. 그 얘기하지 말까? 그럼 그만합시다. 아니.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지금 실적도 잘 나왔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심지어 현대차는 지금 사장단 다 교체했고. 교체했어요? 네, 교체했잖아요. 그리고 저기 삼성은 그 핸드폰 3개 접는 거 나오고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연봉 성과급 대잔치하고 난리 났는데 저거 4,400이면 이거 아니죠.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어쨌든 4,430, 4,500 이하로 잡았고요. 이게 대충 PER 12배. 12배. 예, 우리 역사적으로 보통 9배 간 적도 있지만 보통 12배 정도에서 고점을 많이 했거든요. 하반기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일단 가정은 이렇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네. 미국 금리 인하 2회 3월이나 6월 또는 하반기 중 1회 하고 나머지 그리고 요거 화면 조정 좀 해주세요. 한국 금리 인하 1회 이렇게 됐고요. 경제 성장률은 미국이 2.3%, 한국이 1.7%, 환율은 캡이 상단이 1,520원까지 열리네요. 1,400원에서 1,520원.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는 3번 필요 조건 안에 1,400원 정도 혹은 더 아래 요 정도로 내려갈 것 같다. 요 정도 수준이면 4,400. 네, 그 정도. 금리 인하를 만약에 미국이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일단 환율은 결국은 안정화되는데 시간의 이슈인데요.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올라가서 터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올라가서 계속 유지되느냐는 것은 미국의 금리 횟수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하려는데 우리가 미국과 경제 성장의 격차를 못 좁히면은 이게 상당히 1,400에서 꽤 오랫동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집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1월은 아니고 3월에 하고 6월, 3월에 하고 하반기. 물론 상반기에 하게 되면은 요게 막판에 5월, 6월 달에 더 치솟을 수도 있죠. 우리 누구죠? 연준 의장 바뀌는 것도 5월이니까 또 6월 달에 올라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정도로 봤고요. 기본적으로는 삼성 하이닉스가 이 정도 아침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 하이닉스가 70만 원, 13만 원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상반기 중에.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0만 원 돌파하고 13만 원 근처로 간다면은 아마 요거 지금 이 같은 가정이라도 같은 기본 가정이라도 아마 그 정도 어닝 파워면은 4,500을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정을 요거 할 때 가정은 얼마였냐면 요거까지는 못 가고 아마도 제가 마음속에 잡아놓은 거는 한 60만 원 중반? 그다음에 요거는 한 12만 원 정도? 아마 이렇게 잡고 어썸션을 했을 때 이런 가정을 가지고 하면은 PER 12배 하면은 요 정도. 이 정도가 나옵니다. 오케이. 4,400. 너무 이게 도파민에 절여졌나? 그러니까. 4,400 이러면은 왠지 시원찮네.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저께 말씀드린 거 다음 주 얼마나 믿나요? 무엇을 믿나요? 요 7가지 질문. 네. 아침에 했던 거 아침에 안 했는 거였는데 했던 거. 7가지 질문 중에서 7가지가 전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뀐다면은 당연히 4,500 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가지 질문 중에서 3가지가 조금 속도라든지 확인이 좀 아직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반반. 그래서 4,500에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한 거고요. 이 나머지 제가 빨간 거 접어놓은 거를 제가 부정적 보는 게 아니고 체크하거나 속도를 확인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그 이상으로 가는 여정이 결국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일단 네. 35분 지나가고 있어서 땡땡땡을 먼저 한번 치겠습니다. 네. 사면따자님께서 땡땡땡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K로드님께서 점점 말이 빨라져요. 김장열 본부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요화정님께서는 본부장님은 분노가 어울려요. 이렇게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네. 무지개님 들어오셨고요. 크로아상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네. 바두기님, 어고 인베스터님 또 들어오셨고요. 네, 양말님이 산타를 기다린다라고 하셨고요. G 플로그님은 누가 팔았을까 하이닉스 하시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네요. 갑자기 너 던졌네요. 네, 종가가 플러스. 조금 그렇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긴자손님 들어오셨고요. 앨리스 정님. 네. MSG 인생님이 이젠 땡땡땡도 지각이냐라고 하셨어요. 너무 늦게 저 진짜 했다고. 근데 최근에 거의 한 지가 안 했어. 4분기에는 거의 한 번도 지각 안 했을걸요? 굉장히 성실했어. 4분기 4분기 지각 안 했어요. 4분기에는. 그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4분기는 아니고 12월을 안 했어. 아이고 더 나아지잖아요. 주가도 포워드해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저도 예, 예, 4분기에는 분기 실적 하면은 지금 보고 내년까지도 괜찮을 거라는 예상을 그럼요. 하게끔 착각을 만들죠. 제가 하루하루 얼마나 버티는데요. 지각을 안 하려고. 알겠습니다. 예. 네. 저한테 힘든 일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다는 거. 네. 꽉 잡아요님, 바둑이님, 뭐 많은 분들이 뻥치느라고요. 아, 뻥 아닌데? 예. 자랑이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5% 막판에 던졌어. 조금 그렇네. 막판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까 우리 외국인 매도 얼마였죠? 4천억? 4천억 정도. 4천. 두 배로. 8천억으로 두 배가 늘었네요. 한꺼번에 다르는구나. 그 물량을 이제 기관이랑 개인이 조금 뭐 받기는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가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기관이 8,500억, 금투가 9,500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금투는 네. 그냥 바꿔야 될 것 같아. 왜요? 금투만 하면 잘 금투스가 생각이 나가지고 금투세. 이제 트라우마 올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얘기하면은 이거 안 되겠죠. 아니 근데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앞자리 5자도 아닌데. 다음에 뽑아주지 말아야죠. 예? 근데 또 뽑아줘. 그래요? 예. 이런 걸 끊으라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 지금 댓글에서 정책 이런 좀 얘기를. 할까요? 할까? 우리는 좋은데. 저는 안 좋은데요? 무슨 말씀하세요? 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이 8천억 팔았고요. 오늘 막판에 매도가 두 배 늘면서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 내려놨습니다. 4,030에서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4,020에서 끝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기관이 1,900억 정도 샀고요. 외국인이 900억 정도 코스닥에서 이렇게 1,900억, 900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을 샀다는 거. 특히나 이제 오전 지나면서 업무 보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금융위가 4천 시대를 코스닥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상장 심사, 상장 폐지 기준을 전면 재설계해서 코스닥 시장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코스닥 쪽에 조금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온 그런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이 오늘 좀 어지러웠는데요. 외국인이 매수였다가 매도였다가 보합이었다가 매도였다가 보합이었다가 매수로 올라와서 어지러워. 외국인이 1,600억 플러스, 기관은 3천억 마이너스.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이 수급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네요. 선물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공자님한테 한번 시황 들어볼까요? 네, 뭐 연말이라서 시장은 뭐 그냥 조금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럴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오늘 장 초반 분위기를 보면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살짝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어제 CPI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좀 썩 좋은 흐름이 아니었어요. 비트코인도 또 얘기한다고 하시겠지만 86,000달러를 붕괴시켰어요. 원래 이 정도면
비트코인이 9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유동성이 다시 돌아서 오겠구나. 금리나 기대감이 또 올라오겠구나. 그런 게 원래 정상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비트코인은 빠지고 그다음에 좀 어제 특이했던 모양이 뭐였냐면 달러 인덱스가 채권 금리 하락에도 상승했어요. 채권 금리는 당연히 이제 금리나 기대감 붙으니까 떨어졌는데 달러 인덱스가 좀 강했고 그다음 테마주도 보면 아까 비트코인이랑 연동되는 경향이 가장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양자나 뭐 일부 이제 테마주 우주나 이런 것들은 이슈가 붙으면서 좀 강했는데 네. 다른 테마는 약했거든요. 로봇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풀린 그런 흐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게 들어온 건 아니었다. 어제는 오히려 마이크론 주가가 올라가면서 AI 버블의 우려가 좀 후퇴되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였고 그게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이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좋은 건 아니었다. 이걸 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통해서 유동성을 보면 그리고 테마주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 어떤 흐름이 조금 보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장 초반에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반등이 나는데 네. 그게 이제 한 11시 정도였나요?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관련된 활성화 정책이 나올 거다. 그 얘기가 돌았어요. 그걸 네. 이제 발표할 거다. 3시 정도에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미리 올랐고 또 그 발표 내용이 한 2시 정도에 돌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내용을 보고서는 야, 역시나 별게 없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빠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별게 없구나. 네. 뭐 얘기했던 거랑 뭐 큰 차이가 없네. 구체적으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살짝 눌리는 모습이었지만 어쨌거나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금리도 괜찮고 그다음에 하나 우려했던 건 또 일본은행의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딱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시장은 안정됐거든요. 그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금리 발표하면서 시장이 안정됐다. 그러니까 엔캐리트의 청산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음에도 막상 이제 딱 닥치니까 네. 괜찮네.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원래는 크게 우려했다가 이거 맞으면 어떻게 이렇게 했다가 괜찮으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분위기로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이제 넘어간 거예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미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은 거의 뭐 99% 반영됐었다고 봐야 되고 이제 물론 이제 3시 반부터 이제 우에다 가조 총리가 이제 총재가 얘기를 하면 그 뉘앙스에 따라서 판단을 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에다 가조 총재가 굉장히 강하게 매파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시간 좀 필요할 거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는 이렇게 본다고 하면 시장에서 어떤 일본으로의 어떤 자금 이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경감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일본의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뭐 미국도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달러는 조금 더 약세로 갈 수 있는 유인은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머니 무브가 외부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외부로 올 수도 있을 텐데 그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보자. 그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계속 이거 좀 말하기 무서워져요. 이제 비트코인도 오를 거예요. 그 흐름이 나오면 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반등이 나올 거고 특히나 이제 주말이면 주식시장 안 열리니까 코인 시장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그럼 다음 주 시장에 좀 더 우리도 풀릴 수도 있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주말에도 뭐 비트코인 지지부진하고 한다면 아직은 유동성이 시장에서 완전히 풀리지는 않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지 뭐라고 판단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BOJ 뭐 민트가 물어봤는데 지금 저는 라이브로 보고 있거든요. 네. 화면 보여주시면은 야, 이 아저씨 이름 까먹었네. 그 우에다 BOJ 가죠. 우에다 가죠. 우에다 가조 네. 지금 요거 지금 기자회견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클벨 왜 이렇게 동접이 적나했더니 이쪽에 나가셨구나. 6천 분이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시네. 이거를. 예. 일로 가셨네. 이분들 다 클벨 팬들이잖아. 이렇게 일본어를 잘하시구나. 일본어 잘하죠. 예. 지금 보고 있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나라 뉴스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후 재팬까지 제가 이렇게 뒤져가면서 오에다 총재. 자, 그래서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거. 네.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시황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거래대금을 보면 일단 오늘이 특이한 동향이 있는 날은 아니었죠. 근데도 거래대금이 오늘 코스피가 15조 7천억, 그다음에 코스닥은 11조 1,400억. 어제 10조 원 간신히 돌파했는데 오늘 11조 원을 다시 넘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조금씩 뭔가 조금씩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도 올랐으니까 시장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편안해지고 있다. 물론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많이 팔았지만 전반적인 심리가 조금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확신으로 가는 건 아니고 아직은 유동성이 확실히 더 풀리는지를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 같다. 점점 이런 느낌입니다. 네.
거래 대금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조금 긍정적이다.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요. 환율을 보면 환율이 안정되고 있지 않죠. 1,478원. 근데 저 이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BOJ가 금리 인상하면 우리 좀 환율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엔화도 올라갔어요. 네, 엔화도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쫄아 있다가 긴장하고 있다가 오히려 이제 발표 직전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발표하고 나서 살짝 빠지긴 했는데 지금 보면 엔켈리 초의 청산에 대한 공포가 조금 있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엔화 강세가 안 되고 엔화가 올라가 버리니까 원화도 덩달아서 조금은 강세로 가는 게 되고 있는 건데 일단 우리나라 정부는 온몸으로 1,480원을 사수하고 있다. 라는 게 보이고 있죠. 1,480원이 만약에 뚫리면서 1,500원 넘어간다고 치면 여기서 투기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480원에서 막아내고 있다는 걸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외환 관련 정책을 하나 더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외환을 보유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외환을 보유해야 되는데 네. 그 보유 잔고의 의무 금액을 낮추겠다. 지급 준비율. 지급 준비금은 아니고 외환. 외환 관련해서 아, 네. 외환을 일정 부분 보여야 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의무적인 보유 비율이 낮춰진다는 건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 외부로 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환율. 네, 그 환율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다각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물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꼬가 탁 터지면 방향이 진짜 순식간 쑥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워낙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원화는 똥값입니다. 원화는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전반적인 심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고 하지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는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물꼬가 한번 툭 터지면 어느 순간 이렇게 쭉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냐 안 나오냐가 뭐 지금 연말 연초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N 세지면은 원 따라갈 건데 왜 안 따라가냐는 의견이 궁금해하는 의견이 있네요. N이 안 세졌는데요? N이 안 세죠. 네, 오늘 N이 살짝 세지긴 했지만 뭐 N이 그렇게 강세를 보인 건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정책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뭐 원과 N이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N이 더 내려가야지 원화도 같이 따라 내려갈 텐데 지금 보면 원화도 그러니까 원하는 금리를 동결한 상태고 일본은 올라가니까 여기서 자금 머니 무브가 일본으로 갈 수 있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엔켈리 초의 자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CPI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어요. 네. 3%를 넘을 거로 봤었는데 헤드라인과 그다음에 근원 CPI가 모두 2%대 중반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이 환호하는 듯도 했지만 좀 불안한 게 있었죠. 여기에 왜곡이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주거비 지표 같은 경우에 주거비가 야 10월에 그냥 0% 잡았던데 이게 측정이 안 되니까 0% 잡았던데 이거 맞아?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셔다운 때문에 이거 제대로 안 된 거잖아 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조금 내려가는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 그러니까 요건 좀 지켜봐야 돼요. 다음 달 지표까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였고 트럼프가 우주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게 나왔죠. 네, 그러면서 우주 관련주가 오늘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제 코스닥 신뢰와 혁신 재고 방안 업무 보고를 하겠다. 네. 요게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이슈가 있었다. 일단 저거 김장일 본부장님도 CPI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인데 낮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잘 설명드린 대로 이게 지금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더 가능성을 높이는 정도로 활용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1월 28일 날 FOMC 전에 12월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1월 달 초반인가 중반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진짜 just reference 참고 이상의 참고용 안 하는 거니까 막 이렇게 들뜰 거는 아닌 거죠. 이게 마이크론이 올라가고 오라클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거나 그게 더 임팩트가 길어진다 이렇게 보고 이거는 한 발성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렇게 그 고용 지표도 그렇고 지나가고 나서 수정이 크게 되는 거예요?
뭐 50만 명, 뭐 예를 뭐 10만 명 나왔다가 그 다음 달 거 딱 까볼 때 수정치가 확 변해 있고 막 그런 게 왜 그런 거예요?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정 잘리고 나서 그 집계되는 게 시간이 나중에 걸리기 때문에 6개월 뒤도 조정이 되고요. CPI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정이 안 돼야 되는데 얘들이 조사 반응은 만약에 반응하는 것이 늦거나 아니면 왜곡되면은 일본과 같이 표본이 확 줄었잖아요. 조사를 10월 달 안에 못하고 시작한 게 11월 15일이에요. 그러면 깜깜 무소식 한 달 반 지나고 나서 10월 거를 만약에 이렇게 추정하고 11월 15일부터 나온 건데 11월 15일부터 뭐죠? 추수감사죠. 그때 엄청나게 세일해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연히 CPI 넘버가 낮게 나올 수 있는 그 시점부터 조사를 하고 10월 거는 그냥 어저스트한 게 진짜 저스트 게스에서 이렇게 짬뽕됐으니까 당연히 12월 거 해가지고 할 때 11월 넘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디스카운트를 세게 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2.7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거를 2.7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을걸요. 그냥 오케이 다음 달에 보자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뭐 말씀하세요. 있어요? 없으면은. 근데 이게 표본 조사니까. 응. 네, 표본 조사인데 100% 이루어지지 않아요. 첫 번째 조사에서. 네, 표본이 뭐 이렇게 기업 대상으로 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한 50% 정도 일단 조사해서 넣고 그다음 수정시에 또 반영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 없지만 저 데이터가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저 데이터에 의해서 정책이라는 게 결정되고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저 데이터를 딱 시초의 느낌으로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나올 때 시의성도 없어. 그렇다고 정확성도 안 맞아. 나중에 가서 수정이 되는데 대폭 수정돼. 라고 하면 그때 시장에 영향을 줬던 임팩트랑 나중 가서의 임팩트가 이게 무슨 그 유의미한 그런 거를 좀 찾을 수 있냐는 거죠. 그 보완하려고 얘기는. 다른 것을 하긴 하죠. PC가 나오고 CPI 나오고 PPI 나오고 나서 말에 이 CPI, PPI 나오고 말에 그 전 거 CPI, PPI에서 PC라는 걸로 더 어저스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계속 이게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자체가 변동성 있는 거는 현재 체계에서는 뭐 표본을 엄청 늘리거나 뭐 진짜 갈아 넣어서 사람들 더 많이 조사하거나 이렇지 않으면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 지금 계산하는 모델 자체, 이 뭐 CPI라는 개념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관세에 대한 이 무역 전쟁, 그 관세 장벽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이론적으로 몇십 년 전에 얘기를 했다가 지금 우리가 근대 들어서는 또 처음 보는 이야기인 거고 AI와 기술의 발전 그리고 특정 빅테크가 대다수의 돈을 버는 이런 것도 또 처음 보는 거고 이래서 예전의 구형 모델이랑 지금 현 상황이랑 변수적으로 쳤을 때 좀 아구가 안 맞는 게 좀 너무 많지 않나라고 그래서 뭐 정답을 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치 안 맞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런 우리가 자꾸 진단하는 방법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요? 네. 그래서 진단을 해야 뭐라도 해야. 네, 뭘 저 해야 이제 되니까. 이거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그 네. 얘기가 트럼프 논리랑 똑같아요. 네. 네, 이거 데이터 맞는 거 맞냐 이러면서 이제 이 데이터 뜯어 고쳐야 된다. 그리고 수장도 바꿔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봐 CPI가 쌀점이랬잖아 쌀점. 쌀 쫙 뿌린 다음에 보자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나 보자 하고 이제 점도표 촥 찍고 이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예. 가장 큰 게 땅이 넓잖아요. 땅이 넓어요 미국. 근데 이게 몇 개나 업체들을 조사하는지 저도 궁금해서 지금 챗GPT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23,000개 정도 업체를 조사한대요. 많은 것 같은데 미국의 23,000개가 많은 건가? 적은 거죠. 23,000개요? 23,000 저 14만 개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23,000개로 나오는데? 뭐가 23,000개라는 거예요? 기업. 기업이? 네네. 아니 기업 대상 조사. 이거 CPI. CPI요. CPI. 지금 저는 CPI. 고용 대표. CPI라면 소매점 이렇게 조사하잖아. 그게 23,000개인데 그것도 지난 50년 동안에 10,000개에서 2배 올린 거래. 근데 2만 개가 인구 늘고 뭐 복잡성 하면은 많은 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야. 그런 비난이 계속 나올 수 있지. 고용이 14만 개를 집계하니까 2만 개 많은 건 아니겠죠. 많은 건 아니지. 예, 좀 작다고 느끼는.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것도 웃긴 거야. 봐봐. CPI라고 하면은 식료품 들어가 있고 유가 들어가 있고 거주비 들어가 있고 자동차 들어가 있잖아. 근데 지금 그 데이터들을 대부분 상당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온라인 업체예요.
온라인 업체. 그럼 데이터는 디지털로 저장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옛날보다 계산 방법은 훨씬 쉬워졌는데 그게 계산이 안 된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지금. 사실 데이터가 옛날에는 소프트 서베이나 뭐 하드 서베이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계한다고 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다고 쳐도 지금은 디지털 데이터 시대에 이게 집계가 오히려 더 늦고 틀린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를 CPR 누가 하냐면 멍청한 거지. 노동 통계국에서 하거든. 네. 노동 통계국 자체의 그런 시스템이 뭐 얼마나 발전됐을까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가 팔란티아한테 외주 줘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또 그런 거죠. 좋은 지적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넘어갈까요? 또 비난이야? 좋은 문제 북한이야. 한 말도 못해. 넘어갈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수정치가 계속 이제 그렇지. 변경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우주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으니까 넘어가고 오늘 핵융합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이슈가 됐어요.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죠. 트럼프 미디어가 TAE라고 핵융합 발전한 회사랑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융합 이슈가 불거졌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이런 일이. 오. 네,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새로운 산업을 한다고 인수합병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게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우리나라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근데 미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참 신기하다. 네, 이런 거였고 반대로 또 얘기하면 핵융합 관련된 주식들 대놓고 밀어줄 거니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뭐 예를 들어서 제명물산 이렇게 하나 법인 세워서 맞아요. 헐값에 한국전력 인수해버린다. 약간 뭐 헐값까지는 아니겠지만 적당한 가치에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이 기업 밀어줄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줄게. 이렇게 되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풍력 사업 하는데 제명물산에 다 밀어주겠다. 이야. 뭐 이런 거네요. 아니 꼭 제명 물산은 밀어지진 않겠지만 그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럼 성열 일렉트릭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뭐 전력 여기다 밀어주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는 게 나올 것 같다는 거죠. 핵융합 관련된 행정 서명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 미국에서 그 상원 하원 있잖아요. 네, 상황. 네. 거기 절반이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평균 수익률. 주식이. 그래. 네. 그러니까 그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그거를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냅둔다는 거예요. 와. 웃긴 거지 진짜. 하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죠. 난리 나지. 진짜. 그렇죠. 네, 와. 난리 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문화인가 봐요. 그리고 뭐 로비도 합법이니까요. 그렇지. 로비도 합법이에요? 로비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로비스트가 있는 로비스트. 거죠. 네. 어쨌든 트럼프 미디어가 핵융합 관련된 거를 뭐 5메가고 뭐 500메가고 지네가 뭐 하겠다. 직접 막. 하겠다. 돈을 막 밀어주겠다. 이 산업 지원을 하겠죠.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할 것 같아요. 네. 코인 자기 한다고 해놓고 코인 엄청 밀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방산이 사실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이슈를 막 찾아봤는데 네. 김동관 부회장이 UAE의 산업장관과 회동했다, 비밀리에 회동했다. 요 이슈 말고는 뭐 LG 넥스원이나 하나그룹 쪽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 주가 많이 빠져서 그래요. 네, 그냥 그 이유 주가 정도. 많이 빠져서. 그다음에 엔터도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게 하락했던 것들 중에 좀 보세요. 괜찮은, 그러니까 내년에 성장이 네. 나오는데 하락했던 것들 중에서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엔터주도 좀 반등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뭐 SM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막판에 좀 밀리기도 했지만 엔터주도 계속 뭔가 좀 방구를 끼고 있다. 조금씩 뭔가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주도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조선 쪽에서 그동안 눌려있던 것들이 이제 반등이 탁 나왔는데 LNG 캐리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 확대가 내년부터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클락슨 쪽에서 봤을 때 올해 수주가 LNG가 50척인데 내년에 100척 나올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선이 다시 반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웨버도 오늘 20%막 급등했어요. 근데 이것도 막 아무리 뉴스를 찾아봐도 딱히 뭔 없었는데 SDV라고 이제 Software Defined Vehicle 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 이슈가 조금 먹혔던 게 아닌가 싶었고 이 현대오토웨버 이외에는 뭐 자율주행도 좋진 않았고요. 뭐 그러니까 좀 애매했습니다. 그다음에 LNG 아까 얘기 드렸던 LNG 캐리어 연결해서 LNG 관련된 주식인 삼광밴드 태광도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 사마페인트는 이걸 보면 이제 주식판이 진짜 비정하다. 비정하다? 네, 라는 느낌을 좀 봤는데. 왜요? 여기 사마페인트 회장님 돌아가셨어요. 네. 뭐 갑자기 돌아가셨다면서요? 네. 돌아가시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뭐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인 건지 뭐 아니면 이로 인해서 뭐 회사를 좀 바꾸게 될 거라는 기대감인 건지 어쨌든 돌아가시자마자 주가는 뭐 상한가 뭐 이렇게
상한가 오늘 뭐 20% 이상 뭐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다. 네. 저게 뭐예요? 근데 싸운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회장님 이 씨였나? 이 씨랑 윤 유 씨 씨. 네. 둘 이렇게 요- 나눠져 있더라고. 공동 창업했어요. 공동 창업을 했는데 이 씨가 지금 25%, 유 씨가 한 20%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속을 하잖아요. 상속을 하면 상속세 때문에 요 지분율이 떨어질 거란 반이 말이죠. 줄어. 반까지는 안 되겠죠. 형 좀 있을 거니까. 음. 네.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반이 줄어드는 거니까 유 씨랑 또 보면은 이게 지분율이 뭐 그렇네. 이렇게 돼 버리니까. 비등비등. 네. 그러면 이제 또 여기가 치고 도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을 하면 지분이 줄어서 아. 같이 동업한 사람 지분이 적었던 사람이 우위가 된다. 근데 이게 정말 없는 얘기가 아니고 한미약품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정치적인 얘기니까 이런 건 빼고, 네, 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로봇 관련된 또 이슈는 딱히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유동성 관련해서 조금 기대감, 코스닥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코스닥 부양책 지금 딱 나오면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세요. 코스닥 뭐예요? 부양책 나오면 네. 바이오 로봇 쏩니다. 아하. 네, 두 개 싸요. 근데 오늘 로봇 쪽도 딱 얘기 나오자마자 처음에는 안 좋다가 바이오면서 달렸거든요. 바이오 달리다가 오후 들어서 로봇 쪽 다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보면 코스닥 부양책에서 지금 STO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STO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과제가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을 또 가질 것 같고 STO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코인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텐데 비트코인이 강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관심이 좀 덜하다. 근데 반대로 비트코인 상승하고 알트코인 상승하고 한다면 이 이슈도 언젠가는 불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는 좀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마 페인트를 갑자기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현대차에도 저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어느 하루 아침에. 왜냐면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지금 상속세 내느라 지금까지도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차가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뭐예요? 저렇게 사마 페인트처럼? 상속세를 마련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분명히 추진할 텐데 그 과정에서 현대모비스가 지금 이렇게 순환 출자 과정이거든요. 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가지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 갖고 있고 기아가 맞아요. 현대모비스 가지고 있고 이런데 이 과정에서 요거를 풀어서 정의선 회장이 뭔가 주도권을 잡고 현대모비스를 지주사로 키우려면 글로비스를 키워야 돼요. 네, 글로비스 지분이 많기 때문에 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한 형태가 되거나 뭐 그래서 글로비스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 과정에서 현대모비스가 또 지주사 체제로 가면 뭐 지주사 형태로 가면서 분할 나올 수도 있겠죠. 네, 현대모비스 놔두고 현대모비스 사업 빼고 지주사로 된다면 현대, 기아 뭐 이렇게 그 구조를 바꾸려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밑단에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개 얘기 딱 나오면 현대모비스랑 글로비스가 무조건 올라요. 글로비스랑 오토에버도 정의선이 한 16% 갖고 있지 않나? 오토에버도 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토웨이브도 키우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오토에버, 글로비스 여기가 많은데 글로비스를 주식 입장에서는 글로비스를 막 띄울 만한 그런 주식의 성격이 글로비스가 좀 애매한 것 같아. 별로 약간 물류 막 이렇게 되니까 해운. 그러니까 약간 막 이렇게 뽐뿌질해가지고 가치를 띄워야 되는데 오토에버야 뭐 자율주행 붙이고 로봇 붙이고 뭐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띄울 수 있겠지만 글로비스를 가치를 띄우기가 쉬울까? 약간 그런 생각? 뭐 붙이려면야 뭐. 아 갖다 붙이려면? 네, 붙이려면 만들려고 하면야 뭐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락으로 넘어가면요. 2차 전지가 오늘도 계속 안 좋았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급락세는 이제 멈추긴 했는데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LNF 이런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고 그다음에 어제 얘기했었던 음식료 삼양식품과 S&D가 오늘 급락이 특히 바로 S&D 하락이에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는 조금 굳이 이런 테마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고 한스바이오메드가 급락이 나왔다가 살짝 좀 반등이 나왔어요. 네. 이 회사는 재무구조에 대한 논란, 회사의 계속 경영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중자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었고 근데 부동산 관련된 이슈, 천일고속, 동양고속, 세이브존 관련된 기업도 급락이 나왔다. 그러니까 자금이 딱 돌아버리니까 코스닥 부양책 나오면서 바이오 로봇 가버리니까 자금이 딱 이동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은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 유동성 부족할 때 어디든 몰려갈 때는 부동산 쪽이 괜찮을 것 같고 상승하면서 코스닥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질 때는 오히려 이런 쪽에 자금이 빠지고 이런 것들의 흐름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다는 거예요. 순환매가 엄청 빠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산은 SK 실트론 인수에 대한 부담인지 뭐 아니면은 가스터빈 발전 수주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인지 네. 가스터빈 두산 에너빌리티구나. 네. 아니면 SK 실트론 인수에 대한 이제 세론인지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 뭐 AI 쪽으로도 조금은 아직까지는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상승 하락 이슈에 대해서 잘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요거 네. 디테일하게 또 알아보고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까지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요거 그냥 짧게만. 한 거?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막 팔려 그러는 게 아니라요.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이거 경제 방송이니까 여러분 CPR이 경제 살리기. 경제 살리기지 물가 안정 프로젝트 저희가 요거 저거 눕시 다운 자켓이래요. 예, 이렇게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 예. 이거 엄청 유행이었어요. 남자 이렇게 거는 민준 씨가 입는 거. 이거 있고. 오토바이 타지 않아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타지 않아요? 아니 한 번도 그건 옛날이죠. 멋있게 잘한다. 자전거 타봤어요. 자전거. 네. 그래서 노스페이스 필파워 700짜리 진짜 따뜻한 거. 이제 겨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우. 안에가 빵빵해. 따뜻하죠. 빵빵. 오 진짜. 그렇지. 이렇게. 오. 아 거기는 싫어요. 아, 거기는 내가 싫어. 여기가 빵빵해서 그래요. 아 여기는 빵빵해요. 네. 저도 빵빵하다. 불쾌해요. 예. 노스페이스. 네. 이거 최초로 23만 9천 원. 네, 남성은 클래식, 레트로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네. 원래 보던 그 이렇게 무광의 검정색, 블랙 딱. 여자는 유광이고요, 크롭이에요. 제가 요거 이거 그래요? 이거 다르네. 그 무광이 됐어. 켄달 제너, 캔달 제너 좋다. 켄달 제너가 입어가지고 엄청나게 유행했던 요 크롭. 기가 막혀요. 네. 다르다 분위기가. 여성 거라는 거. 작아서. 네, 요즘 여자들 트렌드가 이렇게 배꼽 보이는 아. 크롭이거든요. 요거를 네. 아, 그래서 남성, 여성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34% 할인된 23만 9천 원에 경제적으로 가져가서 또 겨울을 따뜻하게 나실 수 있는데요. 어째 빨리 몰라. 지금 댓글 난리 났어. 예, 근데 유광이니까 또 예쁘다. 얼굴도 살고. 오시잖아. 네. 예. 자, 배꼽에 털 있다고 무슨 말씀이야? 상품을 봅시다. 자꾸 본질을 피해가지 마시고 어쨌든 노스페이스 눕시 최초로 23만 9천 원. 레트로 클래식 남자 여성 전용은 유광 크롭 이렇게 필파워 700 진짜 따뜻한 겁니다. 오. 자 그리고 아까 배꼽에 털 있는 거 요걸로 제거합니다. 필립스. 면도기 가져왔어요. 제거해봐. 예? 제거해봐. 에헤이 뭐하지? 너무 하시네. 제거 지금 라이브로 보여달라고. 에이 말씀하세요. 배꼽에 털 없어요. 예. 요거 필립스 면도기인데 네. 여기 안에 풀 세트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깔끔하다. 예, 요거 이제 필립스 오 저기 나간다. 징징 오 저렇게 거품 나고 겉에 커버되고 바람 나오고 피부 360도 360도. 뭐 3헤드면 더 좋아요? 우와 잠깐 오 너무 시원해. 저 안에 다 갈리는 거야. 어. 5000X 시리즈. 360도가 뭐냐고요? 360도로 3개면 뭐가 더 좋은지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일단 돌아가고 피부에 자극이 안 돼서 이게 다 다 깎여. 뭐 구석구석. 살짝 났거든요. 아침에 깎아서 그래. 아침에 깎았는데 살짝 났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깎이는 느낌이 들어. 가사가사가사 아삭아삭 사과 껍질 갈리는. 와, 오 진짜. 그 표현 좋았다. 사과 껍질.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여기가 돼야 돼. 인중. 근데 여기가 안 돼. 여기가. 근데 이게 이렇게 이게 옆에서 보니까 돌아가면서 얼굴이 이렇게 감싸주네요. 그래서 놓치는 면이 없게 다 깎을 수 있게 부드럽고 완벽하게 깎아주는데 네. 이게 보여주신 것처럼 습식도 되고 건식도 된다고 기가 하니까 막히죠. 되게 좋네요. 기술의 필립스. 네. 예, 그래 3헤드 면도기. 네.
예, 인중털 네. 좋습니다. 1회 충전하면 최대 50분이나 무선으로 50분. 사용 가능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갖고 있었는데. 예. 필립스 IPX7 방수 등급 습 건식 세이빙 네. 360도 플렉스 그루밍을 위한 프리시전 트리머 같이 준다고 합니다. 아. 자, 그래서 필립스 99,000원. 와, 가격 좋다. 기가 막힌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광고해 보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꼭 이제 저 경제 방송 할 때는 밖에서 사진 안 찍으시고 네. 저희가 광고하면은 이런 거 약간, 입고 있을 때 동물원에 이렇게 여자 거 저 입고. 오랑우탄 된 것처럼 이렇게 밖에서 사진을 찰칵찰칵 찍어. 보기 어려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상승 섹터 쭉 가볼까요? 네. 스피디하게 한번 가보죠.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 잠깐 그 코스닥에서 그 발표한 내용이 중요 내용 중에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별로 없었어요. 코스닥 신뢰 혁신 제고 방안 뭐 대부분이 있었던 얘기였고 토큰 증권 제도화 1년 후 시장 약 1년 후 시행 예정.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될 거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소액 공모 범위 확대, 모험 자본 중개 플랫폼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지금 의미가 없죠. 네. 근데 세제 혜택 요것도 지금 보면 펀드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당장 뭐 크게 뭔가에 영향을 크게 줄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불공정 조사 같은 거 뭐 하는 거 공정한 주주보호 원칙 되게 원칙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뭐 연금이 투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길 기대했던 건데 그게 안 나왔지. 네 그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저건 있잖아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그렇지. 저건 기사 나오던데 연기금이 투자하도록 길을 열어준다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그 상패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실기업 상패한 게 뭐 5년 동안 7건인가 13건인가 그랬는데 올해만 벌써 30건 넘게 했다 뭐 이런 이 숫자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저기 근데 엄정 퇴출하겠다. 부실기업. 폐가 망신. 근데 여기 조금 이게 엇갈리는데 상장을 쉽게 해주는데 퇴출은 또 많이 하겠다. 좋은 거지. 이런 피해는 누구한테 가나요? 왜 피해가 모두 다 좋은 건데. 왜요? 상장은 많이 300% 하고 가는 거 봤잖아. 먹은 사람 좋지. 일단 먹고 나오자. 예. 먹고 못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먹고 못하는 사람 많죠. 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 거면 퇴출물 만약에 엄중하게 한다면 올라오는 것도 조금은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피해가 적지. 안 그런 상태에서 올라오는 건 막 올려보내고 알아서 해. 그런데 퇴출도 많이 해버리면 이러면 자금이 이렇게 쭉쭉쭉 밀려나가잖아요. 그거는 잠깐 걱정되더라고요. 그럼 상장 조건도 조금 더 빡시게 하고 퇴출은 더 강하게 해가지고 딱 진짜 살만한 기업만 딱 명품관처럼 딱 진짜 살만한 애들만 그래야지 관리가 잘 되는데 이게 무슨 여러분 잘 모르는 옛날에 대학 들어갈 때 졸업 정원제라는 게 있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문을 왕창 늘려서 웬만하면 다 대학 들어가게 하는 거야. 호주가 그래요. 한국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네. 그러고 나서 졸업할 때 되게 어렵게 해서 맞아. 그렇게 한 이런 쪽은 좋은데 그럼 그 사람만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상장하고 나서 그거를 여러 사람한테 돈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니까 누군가 피해가 반드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관리도 있고 그것도 있으니까 약간은 일치가 안 된다라고 비난을 가질 수 있죠. 지금 이렇게 하면요. 코스닥 투자 안 해요. 왜? 올라오는 거는 회사를 못 믿죠. 근데 이 회사가 퇴출을 많이 되죠. 그럼 내가 선택을 할 때 보세요. 내가 선택을 할 때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야, 이 코스닥 안 하고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왜 코스닥을 활성화 정책이라고 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네. 활성화는 맞아. 생기가 돌지. 그 어떤 여파가 있을지 모르지만 활성화지. 생기는 그 이상은 일단 그러네. 네, 일단 후유증은 그러네. 모르겠지만 일단 김밥 청구도 신메뉴 나오면 일단 먹어보잖아. 그러니까 일단 먹어보는 거네. 네. 싼 맛을. 이런 체제가 유지가 되면 코스닥에 대한 신뢰도를 쌓기는 좋진 않아요. 이 정책. 그럼 그 이해관계에 누가 얽혀 있는 거예요? 증권사.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코스닥을 활성화할 거면 거래소를 털어라. 거래소를 쪼아라. 그러니까 이거를 상장시켜주는 거래소를 쪼면 거래소가 상장시켜주는 종목을 줄일 거고 폐지되는 종목을 더 늘려서 딱 한 뭐 진짜 500종목, 1000종목 뭐 요 정도 1500종목 요 정도 내에서 싹 관리를 잘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난 궁금한 게 그거야. 거래소는 도대체 무슨 인센티브가 있길래 증권사 좋으라고 그 상장들을 많이 시켜주느냐 이거야. 인센티브 거래소. 충분히 많지. 왜 없어? 왜요? 본인이 거래소 직원이고 임원이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 개가
들어가고 나가고 뭐 하더라도 그래야지 인권이 많고 자기 파워 느껴지고 자기 권위 세워지는데 들어오는 게 적고 뭐 하면은 모든 게 그 불법적인 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권위 떨어지고 아니면 일단 영향을 적게 되는 거니까 뭐든지 다 싫어하겠지. 어차피 자기네들은 우리가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많이 들어오면 거래도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신규 상장지는 특히나 거래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런 효과는 분명히.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원래는 코스닥이 더 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이거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나왔으니까 당장 코스닥이 활성화 되겠지만 여기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코스닥 신뢰 회복이었잖아요. 이것과는 키워드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코스닥에서 피해 본 사람이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야 코스닥은 보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거래소 사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럼 공장님이 주장하는 빠져있는 알맹이라고 하는 거는 상장 요건 심사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퇴출을 엄중하게 할 거면 애초에 올릴 때부터 단속을 해야지. 뭐 예를 들면 파도 같은 것들 잘못 올렸잖아요. 뭐 계약에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없애서 뭐 올라갔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올라가는 거 문을 넓히면 당연히 부실 기업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당연히 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퇴출을 넓힌다, 퇴출을 더 엄정하게 한다. 이게 올라오는 건 일단 쉬운데 졸업은 모르겠다. 너 조심해라.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상장하는 기업은 일단 조심할까요? 퇴출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할까? 일단 자금을 땡길까라고 본다 그러면 전자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요. 네. 네. 그리고 핵융합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트럼프 미디어가 TAE를 합병하는데 한 660억 달러 이거를 주식 발행해서 주식 교환 형태로 이제 한다고 말을 했고 이 트럼프 미디어는 트루스 소셜 갖고 있는 회사예요. 적자 회사입니다. 돈은 못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TAE 합병하는데 전혀 문제가 일단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TAE 테크놀로지를 보면 핵융합인데 구글, 알파벳이랑 쉐브론, 골드만삭스, 스미토모 등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수조 원대의 자금을 이미 유치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고, 요거를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지금 이렇게 인수할까? 핵융합을 진짜 키우려는 건가? 이런 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핵융합은 원래 굉장히 멀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상용화까지는 너무 멀다라고 얘기가 했었는데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합병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년에 50메가와트 규모의 핵융합 발전소를 짓겠다. 이거 엄청 큰 거죠. 핵융합에서 보면. 그리고 각각 350에서 500메가와트 생산 가능한 추가 발전소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면 500메가와트면 지금 원자력 발전 한 기가 뭐 1기가니까 네. 그 절반이에요. 이거 엄청 큰 거예요. 네. 연료전지도 지금 보면 몇십 메가 단위로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로 된다 그러면 핵융합 쪽에서는 진짜 센세이셔널 일인데 가능할지는 일단은 퀘스천 마키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얘기 나올 정도면 핵융합은 이슈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기술적 얘기를 조금 하면은 머리가 아프실 거니까 살짝만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이터라든가 케이스타가 추진하고 있는 건 토카막 방식이에요. 토카막 방식은 이게 토카막이라고 도넛 모양의 이 자기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 여기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TAE는 토카막 방식이 아니에요. 그 토카막 방식은 지금 상용화가 어렵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요거랑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일단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이언맨 그 가슴에 달린 거잖아요. 네, 핵융합. 그렇죠. 이미 되는 거잖아. 아이언맨 되니까. 아이언맨 죽었는데. 그렇네. 그럼 해야겠네. 죽었잖아. 새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토카막 방식 여러분 오늘 하나 배워가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선은 클락센스 아까 얘기 드렸지만 내년에 이제 100척 이상 발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미국 쪽은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모잠비크나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LNG 캐리어를 발주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3사, 조선 3사는 28년의 잔여 슬롯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보면 26, 27, 28, 3년치가 거의 쌓였는데 여기에 추가로 LNG 캐리어가 들어오면 4년에서 5년치 일감이 쌓인다. 이러면 조선에 대해서는 이제 불이 안 꺼진다. 조선소는 불이 안 꺼진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에 하나오션도 오늘 수주가 나왔어요. 네. 2조 한 6천억 정도 규모. LNG 2조 6천억? 2조 6천억. 와. 네. 지금 7척 수주가 나왔는데 한 척당 계산해 보니까 3,7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수주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에 대한 업황 개선 이런 기대감이 좀 붙었고 이 LNG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하면 당연히 피팅 밸브 쪽도 좋으니까 성광 밴드 태광도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순서가 바뀌었지? 핵융합 관련주로 지금 핵융합이랑 뭐 있는 것 같은데 저요. 주식 하나도 없어요, 저. 핵융합. 뭐 해서 근데 네.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일단 테마주로 굉장히 강했는데 비트루 넥스트, 뭐 타마코나스, 일진파워 오늘 좋았죠. 그다음에 고르제강, 모비스랑 오늘 일진파워 굉장히 강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단순한 테마가 될 것 같고 미국에서도 핵융합 관련된 주식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전력도 좀 부족한데 만약에 이게 상용화 된다 그러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괜히 인수와 합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엔터 오늘 나쁘지 않았죠. 네, 엔터는 근데 좀 밀렸어요. 아 그래요. 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서 엔터는 오히려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그렇네. 코스닥 활성화는 이제 바이오와 로봇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게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흐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엔터나 화장품은 오히려 시장이 조금 까리까리할 때 아하. 그럴 때 좀 반등이 나요. 물론 그 색깔은 내년에 실적이 나오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정된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엔터는 그런데 보면 하이브가 BTS가 좀뭐 이제 컴백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보자라고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라이브를 했는데 BTS가 이제 곧 나오겠다 뭐 이런 말을 했대. 네, 너무 심심하다. 우리 제발 빨리 내보내줘라. 완전체로 곧 가겠다 막 이런 말을 했대요. RM이 이제 너무 심심하다 지금. 그건 맞는데 RM이 우리 뭐 근황 뭐 얘기할 사람 있어? 그랬더니 전국이 나? 이래가지고 모두가 다 당황하고 연애설 난 거. 연애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제 눈치구네. 네. 그래서 오늘 엔터는 조금 윗꼬리가 달렸다. 그렇죠. 그 방산도 아까 얘기했지만 UAE와의 비공개 회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좀 조용하게 1조 달러 규모의 뭐 국방 예산 관련된 행정명령 서명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미국의 어떤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고, 방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반등.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제 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씩 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려가 반감되면서 조선과 방산 쪽으로 자금이 물밑듯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오토웨버도 20%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DB 관련된 전담 조직. 저는 아직도 SDB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클인데 디파인드예요? 네. 네, 디파인.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우리는 중요한 게 기존에는 뭐 트럭이든 뭐든 하드웨어가 정의한 자동차를 탔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이 차의 정체성이 바뀌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트랜스포머 나오지 않는 이상 힘들다. 범블비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오케이. 네. 넘어가죠. 네. 2차 전지까지만 딱 찍고 그 다음에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하나 붙여. 그냥 보셔도 됩니다. 2차 전지는 따로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어요. 네. 하락 쪽은 세타 쪽으로 뭔가 이슈는 오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간 좀 이렇게 까리까리? 까리까리 재미없고. 좀 재미없는 그런 장이. 그래도 저는 4천선 계속 버티는 거 이거 자체가 대단하다고 봐요. 맞아요. 예, 물론 오늘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아쉽고 뭐 그런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고 봅니다. 김장현 본부장이 아침에 오프닝 뵐 때 자료를 하나 보여주시고 네. 요거는 클벨에서 설명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이거 페이지 4페이지. AI와 반도체. 아까 7가지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할 때 질문을 던지고 7가지, 6가지, 3개 이상, 4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좀 많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질문을 쭉 나열해봤어요. 네. 골라보세요. 어느 게 설명을 필요한가. 쭉 읽어볼까요? AI 버블 노이즈, 주가 수준, 골이 약한 거, 메모리 의미 있는 공급, 엔비디아 99 현 수준에서 브로드콤은 어떻고, 마이크로는 어떻고, PER 베이스 리레이팅 가능한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막 그냥 정신없게만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또 설명이 필요한 거 있으면 설명을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그 잘 질문했어요. 결론은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7페이지. AI 논란에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 NH 리포트입니다. 네, 며칠 됐는데요. 이걸 제가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한 90% 공감해요. AI 왜 계속 투자하냐 이거지. 비가역성,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AI 투자를 안 해서 자빠져서 죽든 투자해서 경쟁하다 죽든 이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간 거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어떻게 돼? 내 돈, 네 돈 가릴 것 없이 다 투자한다. 일단 못 먹어도 고. 그렇지. 그래서 OPM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OPM, 오퍼레이팅 마진. 다 그렇게 해요. 여도운 씨도 그 얘기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other people's money.
남의 돈으로 한다. 요즘 OPM이 엄청 올라가고 일단 뭐하든 간에 그냥 무조건 고야. 내가 죽든 네가 죽든 나 안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수혜주는 반도체주. 맞아요. 그 오케이. 근데 AI를 갖다가 쓰는 소비자들,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얼마나 생산성이 있어요. 이 돈 주고 쓸만해요? 진짜 다 그 한 3억 명이 전부 다 한 3만 원씩 계속 쓸 것 같아요? 그거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문제는 시차지. 이게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시차는 두고 나타난다. 요 얘기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길게 보는 거는 어쨌든 지금 보는 AI가 중요한 게 아니고 AI 팩토리, 자율주행 이쪽으로 가는 수요는 여기는 이 친구는 소심하게 필연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AI 주창자들은 AI 피지컬은 언젠지 모르지만 오면은 필연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AI는 논란이 있더라도 자기 돈이고 네 돈이고 관계없고 리턴이 언제 나오든 관계없고 생산성이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누구는 벌써 유료로 쓰고 있고 누구는 한 5년 뒤도 안 쓰겠지만 그거를 매주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근데 매주하는데 시간이 정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리턴이 내년까지 잘 안 나오면은 고리가 약한 곳 그것이 오라클이 됐든 오픈AI 됐든 거기는 계속 우리가 디스카운트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시장은 넘버가 잘 나오니까 한 100을 주고 싶은데 가치를 아마 여러분 생각대로 바로 100은 못 주고 한 20 정도는 까고 계속 가다가 그게 확인될 때 나머지 20이 채워진다. 그 기간이 내년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 한 9월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AI는 버블이 아니네요. 그건 아까 그 질문이었는데 여기인데 여기 보세요. AI 버블 노이즈는 AI 자체의 기술 자체 실체하고 이게 어떻게 파급력이 적을 것이냐 그건 노이즈 버블 논란이 아니야. 그 버블이 아니고 주가 수준 그다음에 OPM 아까 누가 OPM을 많이 했는가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매출이 10씩 올라가는데 투자가 20씩 올라가면은 서스테이너블지 않거든요. 속도에 대한 경계가 AI 버블 노이즈의 실체다. AI 버블이라는 건 속도,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느냐, 실제로 투자가 늘어난 만큼 매출이 늘어났느냐에 대한 속도에 대한 경계감이다. 그래서 고리가 약한 기업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특히 그 금리 인하가 잘 안 되면 그런 케이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온다. 계속 나온다. 아마 6개월은 더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버블이라는 그 키워드와 논란 자체는 계속해서 일어나겠네요. 왜냐하면 AI는 사실 상상력의 영역이잖아요. 이거를 로봇에다 갖다 붙인다, 뭐 어디다 갖다 붙인다, 이걸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영화를 만든다. 상상이 무한대잖아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갑자기 밸류에이션이 거기 막 쏠려가지고 PER 50배, 100배 되는 게 계속해서 뭐 시간마다 계속 나올 거고 그럴 때마다 논란이 계속 있겠네요. 버블이라는 건. 계속 있고 아까 빅 점프는 뭐냐면 피지컬 AI 쪽이니까 우리 그 동영상 만들고 이거 다음 버전이 나오거나 아니면 누군가 어떤 큰 업체가 실제 리턴 ROE가 확실히 나오는 그 순간 그게 내년까지는 아닐 수 있거든요. 내후년 가봐야 되니까 그게 간극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해야 돼. 정말 짧게 오늘 한마디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집에 가실래요? 네, 저기랑 부과해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네. 시간 짧아서 아니요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괜찮으시죠? 네. 지금 미국이랑 중국의 전장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일단은 AI도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 관세 전쟁이 첫 번째로 있었어요. 무역 전쟁이죠. 무역 전쟁에서 지금 보면 AI 그다음에 국방은 당연한 거고 여기 우주 전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전장에서 중국과 어떤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얘기 혹시 하나요? 국방비가 이거 국방비 투자한 것 대비해서 투자 산출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국방비 줄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요? 오, 좋은 포인트다요. 네, 안 안 하잖아요. 하죠, 안 하죠. 네, 유럽이 그렇게 나왔다가 지금 국방에서 오히려 투자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전장을 제가 넓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원에서 지금 우주도 지금 얘기했고 아까 국방도 제가 네네네. 투자한다고 얘기 드렸고 AI 쪽도 정부가 당연히 지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 산출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오라클에 대한 시간에서 5% 올랐거든요.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네. 결국은 정부가 오라클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틱톡과 관련해서 틱톡을 인수로 오라클한테 준다 그랬는데 오라클하고 틱톡 이제 엄청 원래 틱톡의 데이터 이거 플로우가 전부 다 이미 그 오라클의 그 라우터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 오라클이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준다는 공감대가 되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게 괜찮다, 좋은 시그널, 지금 말씀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일단 그냥 뭐 먹어도 그냥 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국방비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리턴 따지지 않고 투자해서 계속 가야 되는 방향이기 그렇죠. 때문에 고평가 논란은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망한다 안 망한다의 논란은 어불성설이다. 그렇죠. 진짜 나 정리 잘하는 것 같아. IQ 134, 5. 149 정도 나오다. 그거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한 주 동안 이 장을 또 견뎌내시고 기간 조정의 또 파도 속에서 이겨내신 여러분들이 오늘도 위너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또 비 온다고 하니까 저 빗길 조심하시고 보상 많이 받으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자, 그리고 재충전하시고 저희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네. 푹 쉬시고 네.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